안녕하세요. 포짱입니다. 제가 롱폼을 기획하는 건 처음이어서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코북의 신작 4종 세트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스크립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바로 무엇이냐? 짜잔! 사람은 가장 언제 친해질까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 주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너무 바빴잖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리고 취업하고 애 생기고 일 바쁘고 밥 먹고 카페에 가고 그러다가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바로 게임 3-4시간 동안 게임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는 몰랐던 게 게임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노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사람한테 내비쳤을 때 그제서야 진실이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되잖아요? 평소에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색한 게 있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조금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게임을 펼쳐오면 자기 노출이라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떤 욕심을 내는지, 질 때 어떤 표정인지, 이길 때 어떤 표정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길 것 같을 때 얼마나 대담해지는지, 이게 표정이나 행동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사람을 가장 친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져온 신작 4개, 딱 그런 게임이에요. 가볍고 짧은데 끝나고 나면은 사람이 잘 보이게 되는 게임.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파파유입니다. 이게 트릭 테이킹 게임이거든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트릭 테이킹이라는 게 한 리드 컬러가 있고 그 리드 컬러에 맞춰서 카드를 내야 하는 그런 규칙의 간단한 게임이에요. 보통의 트릭 테이킹은요, 카드를 따고 먹는데, 트릭을 이기는데 목표가 있다면 이 게임은 좀 다릅니다. 이 게임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는 게 목표예요. 트릭을 따게 되면은 그 중에는 감점 카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트릭을 따서 먹은 카드들은 전부 다 감점이 돼요. 그래서 이기지 않으려고 용을 써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최대한 트릭을 안 따야 되고 낮은 카드를 넣어야 되고 조용히 지나가는 게 목표인 게임이죠. 바로 트릭 테이킹 파파유입니다. 사실 이 게임을 할 때는 약간 인지부조화가 나왔어요. 내가 하던 게임은 트릭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져야 되는 트릭 테이킹 게임이 좀 신선해가지고 저는 이 게임 정말 재밌게 했었고 약간 폭탄 돌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은 3명에서부터 8명까지 할 수 있어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더 웃겨요. 지려고 노력하는데 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신기하죠? 친해진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상대가 실수하는 순간은 같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재미로 승화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친해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파유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마성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네 취향. 두 번째 게임은 딱 내 취향입니다. 규칙서, 보드와카와 점수 토큰, 그리고 워스트 시상대, 베스트 시상대, 그리고 사람들이 적을 수 있는 보드판, 이런 여러 개의 주제 카드들이 있습니다. 플레가 주제 카드 하나를 정해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 원하시는 거 색상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나머지 사람들은 술래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거 혹은 가장 싫어할 것 같은 것을 적어서 냅니다. 보통의 게임은 베스트 취향만 생각을 해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워스트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았다면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술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또 이 게임이 재미있는 게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있는 보기들을 보면은 그게 마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물론 주제에서 벗어나면은 아예 날아가 버리기는 하는데 그게 내 마음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나의 베스트였던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약간 재치 있게 옆에서 조금 입을 좀 털어주면은 술래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3번에 걸쳐서 답을 내게 되는데 답을 낼 때마다 술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걸 싫어했구나 라는 걸 알아갈 수 있어서 여러분 10년지기 친구여도 아예 몰랐던 거 알 수 있는 게임이에요. 평소에는 이런 걸 물어보기가 좀 어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커피를 못 마시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은 물어볼 일이 없었거든요. 상대방의 취향을 물어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만들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 게임 하나 딱 꺼내고 하면은 아, 너의 취향은 이랬구나, 너의 취향은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게임이어서 저는 게임이라는 틀 아래서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이 딱 내 취향인 것 같습니다. 보드도 상당히 고퀄리티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번 돌리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멍망진창입니다. 보시면은 카드에 이렇게 귀엽게 강아지들이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사고를 치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숫자가 커질수록 어마어마하게 사고를 치는 강아지들이 나옵니다. 약간 테마는 그래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우리 집 강아지들이 집을 엉망진창, 그러니까 멍망진창 만들어놨다라는 테마의 카드게임이고요. 마지막에 가장 낮은 수의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멍망진창이라는 벌점 카드를 안 먹게 되거든요. 이것 또한 약간의 인지부조화가 나오는 게임이었습니다. 보통의 카드 게임은 낮은 숫자를 빨리 없애버려야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 카드 게임은 낮은 숫자를 남겨놓기는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책임을 다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나 가장 낮은 카드야 라는 식으로 발빼기를 해야 되는 카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숫자 카드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높은 카드를 비상용으로 남겨놔야지 하고 계속 안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카드 한 장이 나올 때 높은 카드를 내버렸어. 그러면 제가 다 벌점을 먹어버리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의 게임이에요. 아끼려다가 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게임이 웃긴 게 끌려다니면서 낮은 카드를 잃는 것도 억울하고 아끼다가 마지막에 높은 카드를 내버려서 터지는 것도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이 귀여운 강아지 카드와 함께 하니까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냥 웃겨요. 같이 망한 사람끼리 친해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고 가격도 착하게 나온 편이어서 저는 멍망진창이라는 카드 게임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은 찌리릿입니다. 찌리릿은 이런 식으로 카드가 10번 때부터 50번 때까지 다 적혀있는 카드게임이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세 가지 게임하고는 조금 달라요. 감정이 아니라 두뇌로 싸워야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높은 카드가 이기고 카드가 이겼으면은 거기에 있는 카드들을 점수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카드게임 같죠? 그런데 이 게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속된 숫자를 먹으면은 그 점수가 빵점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라운드를 열심히 쌓았어요. 열심히 쌓았는데 10번 때에서 10번, 11번, 12번을 동시에 먹었다고 칠게요. 그것들은 점수가 아예 안 됩니다. 찌릿이라는 느낌이 이름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약간 전기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점수가 다 날아갔을 때 그 느낌. 감전될 것 같아. 이성을 잃을 것 같아. 그래서 점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재밌는 게 같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긴장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 점수를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연속된 숫자를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카드를 어떻게 저 사람한테 줘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의 마음이 모여져서 한 번에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모두 완전 박장대소 했어요. 저는 또 친하다는 게 꼭 같은 걸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각자 다른 걸 느끼면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을 수 있다. 이게 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4게임 모두 해봤는데요.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사람은 언제 가장 친해질까요? 라고요. 저는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특별한 순간이 따로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지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는 순간,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알게 된 순간, 그리고 같이 귀엽게 망하는 순간, 각자 다른 긴장감이 한 테이블에 모여있는 순간, 그 순간들이 다 친해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파파야는 실수하는 순간을 같이 보게 만들고, 딱 네 취향은 몰랐던 것을 같이 알게 되고, 멍망진창은 같이 망하면서 즐거워지고, 찌리릿은 각자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들면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게 만들어줘요. 이 4가지 게임은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게임이 끝나고 서로 말이 많아진다는 것. 저는 그게 좋은 보드게임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코북의 신작 4종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끌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포짱이었습니다.